속보가 하나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재표결에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당론으로 가결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당론으로 부결하겠다고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뭐 이럴 줄을 알았지만 참 지리멸렬한 상황이 계속 또 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당론으로 부결 결정된 것에 반발해서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할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이나 될 건지 8명이 넘을 것인지 정치권 사정의 밝은 우리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에서는 일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민주당에서 계속 개인적인 설득 작업을 더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친윤 색채가 강해졌고 더 똘똘 뭉치고 지금은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 사람이 거기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래서 지난번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 그 탄핵에 찬성하는 표를 던졌지만 지금 또 다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빼니마니 사실은 전혀 달라진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자기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미 국민의힘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성공했고 모두가 이제 그 분위기 하에서는 아무 짓도 못한다. 다른 이견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론으로 이렇게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참여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지난번에 지금 내일 다루는 저 재의결하는 이 두 특검 법안 처음에 통과될 때 저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은 5표, 김건희 특검 4표 이렇게 이탈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친윤 색채가 말씀하셨던 대로 강해졌죠. 그래서 요게 그냥 뭐 마냥 그 긍정적으로 볼 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이제 거의 얘기도 잘 하는 사람이 없긴 하지만 상설특검 있잖아요. 이게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통과된 게 12월 10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두 권한 대행이 특검 의뢰 특별감사 의뢰를 추천 의뢰를 안 한 거죠.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내란 특검이 만약에 통과되면 사실 상설 특검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상설 특검 저 후보 추천 왜 의뢰 안 하냐라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거든요. 적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뭐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분석도 정치권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줄탄핵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지금 뭐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자꾸 민주당이 탄핵시켜가지고 전국을 혼란시킨다라는 국민의힘식 프레임. 이제 여기에 일정 정도 민주당도 동요하는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내란의 협조 또는 공범에 해당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 뿐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싹 다 탄핵이 필요하다. 국무위원들 전부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동시에 그만두면 그 다음에는 차관들이 나서서 하는데 차관들 또한 사실은 믿기 어렵다.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혼란이다. 여기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일소에 해소하는 방법은 사실은 마땅치는 않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정권 교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부를 새롭게 바꾸는 방법 말고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 나간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도 싹 부수고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한 방법인데
계속해서 리뉴얼을 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 이것이 원래 생각했던 그림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비용, 시간 이런 건 훨씬 더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건 이제 민주주의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소위 혁명이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한 번에 싹 바꾸는 방식은 그래서 더 손쉽기는 하지만 어려운 것이고 지금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네. 비상계엄을 선택했던 것은 사실상 이 법적인 헌법의 질서 바깥에 있는 이 군경을 동원해서 네. 소위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이거를 한 번에 자기식으로 다 정리해보겠다고 했던 걸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고 우리가 지금 그걸 똑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제도 안에서 이걸 가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은 거죠.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최상목 그 우리 지금 현재 권한대행 얘기를 하면서 어제 오늘 봤던 기사 중에 네. 이 토니 블링컨 그 미 국무부 장관이 오셔서 어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을 만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짧게 드리려고 하는데 네. 블링컨 장관이 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그 앞서라고 얘기하는 건 12월 3일을 얘기하는 거죠. 윤 대통령이 취한 비상계엄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이 지금 국민들이 놀라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헌법 법치에 입각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걸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어쨌든 지금의 이 상황을 또 다른 하나를 제압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혁명과 같은 방식이 아닌 민주적인 방식으로 잘 해달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크게 보는 것은 헌법 질서를 지키는 걸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정확한 그 사법적 판결이 나와야 된다. 그것만이 한국이 앞으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제시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용산 관저가 더 이상 공권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소도로 남으면 안 된다. 여기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라도 열애 없이 단 한 명의 열애자도 없이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이렇게 공권력을 막아서는 행위에 있어서도 엄히 공권력이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갈 것이다.